제가 오늘이 2월 11일인데요. 예. 시간이 벌써. 그렇죠. 진짜 2018년에 제가 여기서 이혜인 수녀님의 예. 어떤 12월의 시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 시를 읽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예. 벌써 2달이나 지나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책으로의 도피 1화를 시작하게 된 마늘보쌈입니다. 줄여서 마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는 지금 연희님이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보님께서 소개해주실 책을 이제 그렇죠. 다루는 코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책을 읽지 않은 이제 평범한 그쵸.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네. 우리 마보님의 진행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잘 하시네요. 저는 지금 머릿속 뇌정지라고 하죠. 머리가 하얘져서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 골리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네. 원래 자신한테 없는 그런 소양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좀 그런 캐릭터를 네. 남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좀 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라도 하는 척을 해라. 안 들키면 된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신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버님께서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기도 하고 예. 한편으로는 지금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뇌정지 뭐 이런 말씀만 안 하시면 되고. 뇌정지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 아니, 옳지 않다기보다는 아마 마버님의 심리 상태를 본인 아. 스스로가 이제 계속 깎아먹고 있지 않겠는가. 예.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덕 없어도 된다. 근데 네가 옳은 군주가 되고 싶으면 덕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맞아요. 오늘 또 배우게 됐습니다. 저 마키. 예. 마버님. 네네. 이 책으로의 도피. 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도피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그죠? 네. 이 책으로의 도피라는 이 제목, 네. 이 카테고리를 지으시게 된 계기랄까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카테고리 명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예. 일단 저라는 사람의 어떤 책을 많이 읽게 된 계기랄까요? 예. 그런 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예. 대충 설명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몇 학년 때부터요? 한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도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어서. 예. 근데 집에 늦게 들어가는 데에 부모님께 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근거랄까요? 예. 부모님을 타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한 것도 어떤 도피의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때도 그때는 공부로부터의 도피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점점 읽다 보니까 책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고. 세상에 공부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분, 이건 완전 위인전교에 들어가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위인이 앉아 계실 줄 몰랐어요. 아니요. 그리고 또 20살 이후로부터도 뭐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뭐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일을 잊기 위해서 어떤 몰입하는 계기라던가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그 대상이 늘 해왔던 책이 되었고, 또 뭐 친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거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일상에는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책은 저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었고, 어떤 단순한 도피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뭐 책에서 얻는 지식이라던가 예. 지혜도 저한테 딸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한번 나처럼 이렇게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 팟캐스트는 주로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 이 사피엔스 같은 책은 이제 뭐 물론 일반인들은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굳이 읽어보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죠. 그 책이 지금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되죠? 책이 보면 각주 포함해서 630페이지 정도. 야, 630페이지 가량. 네,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네. 그 책을 좀 좋아하고자 하는 뭐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읽기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울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책은 내가 좀 쉽게 설명해주겠다, 좀 풀어주고 싶다. 예. 또 저도 이 책에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아서요. 그럼 이게 약간 우리 마보님의 네. 이 딸은 책을 입문하거나 아니면 책을 좀 좋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렇죠. 서문적인 그런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또 팟캐스트를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한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흥미 유발을 하면 그 정도로 괜찮지 않나? 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굳이 안 읽어봐도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되신다면 이 팟캐스트를 찍게 되는 취지가 어떤 그 기대 효과와 맞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우선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과학자의 총균쇠라는 책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은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총균쇠는 혹시 예전에 그 서울대 권장도서로 제가 선정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권장 도서고 책 중에 왜 세계의 반은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과 함께 그 어떤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순위 1, 2위를 다투는 책이거든요. 예. 총균쇠라는 책이 쓰여진 계기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유럽인들만큼 발전을 하지 못했지? 예. 왜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했는데요. 주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백인종들이나 혹은 유대인종들이 우월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래. 우리가 잘나서 그래. 또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종이거나 백인종이었고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그렇죠.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렇죠. 기존에 그랬는데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예. 이 과학이 논증을 해준 결과가 뭐냐면 인종 간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량으로 인한 그 골격 구조라던가 그런 뭐 육체적인 거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가 그것이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들의 이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맞다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약간 옛날에 그 우리 교황청에서 지동설 주장했던 것처럼 천동설입니까? 교황청에서는 천동설을 천동설이었죠. 주장했고 그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예. 그러니까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사실 갈릴레오는 한 과학자지만 한 개인이었거든요. 그죠. 인종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한 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과학이라는 업계 혹은 어떤 학계인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라는 학계에 대해서 다른 학계가 경고를 줬으면 당연히 그 경고가 타당하면 수긍하고 어떤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한데 예. 그렇게도 안 됐는데 말씀해주신 이 지동설은 더더욱 개인이 주장한 거기 때문에 그죠.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이렇잖아요. 그 문제가 당신들이 한 말 틀렸어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예. 또 그럼 정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럼 왜 그 이 대륙 간의 발전의 차이가 있지? 왜 이 인종 간의 발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에 대한 답을 그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라는 거는 유럽을 생각해보면 이 동과 서의 고립도가 낮거든요. 예. 동과 서의 이동이 자유롭고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는 일단 이 동과 서의 이동 자체가 좀 불안전하고 힘들거든요. 거의 다른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지리적인 환경의 일원으로 기후라던가요. 또 어떤 가축이라던가 그 기후랑 가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후대에서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냐. 어떤 식물이 자랄 수 있냐는 얼마만큼의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말로도 귀결될 수 있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 자라는 곳일수록 어떤 식량이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식량이 많이 생산되면은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량이 나타나면서 계급 사회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죠. 계급 사회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점점 정치적으로 발전한다라는 논리적인 기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축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총균세에 보면은 그 피사로가 저 잉카 문명, 잉카 문명에 가서 8만 대군을 뭐 165명인가요? 그 정도의 병사로 제압한 그런 사례가 나와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총이나 쇠, 여기서 말하는 쇠는 뭐 칼이거든요. 예. 칼 그런 무기도 있지만 말이 있었거든요. 가축이. 가축이 인간한테 주는 이점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해 보면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이 가축을 죽임으로써 그 가축의 고기를 얻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그죠. 또 소나 혹은 뭐 젖소 이런 그 가축류에게서는 유제품이나 뭐 우유라던가요. 죽임으로써 얻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그 전 생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식물과 관련된 건데요. 하나는 배설물,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면은 어떤 그 생산량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4번째는 쟁기 같은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어떤 힘으로 치환시켜서 예. 인간이 낼 수 없는 힘을 내므로써 그 어떤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점을 주는데요. 예. 이렇게 점점점 축적되는 이런 차이점들이 그 대륙 간의 어떤 발전의 속도 차이를 만들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형적인 차이이기 때문이지 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게 총균세의 전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종합해 보자면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네. 어느 민족 혹은 어느 특정 지정학적 위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네. 혜택을 준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당신들이 유전적으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학자 말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주장도 그렇지만 사실 총균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주장들을 논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죠.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좀 타당하고 또 일관되고요. 예. 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구문은 이 구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구문입니까? 내가 한 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팩트라서 예.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 예. 반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도 없다. 그냥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과학으로 못 박아버리는 예. 이런 논증 방식을 이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도 사실은 논증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예. 그 종의 기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논증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이라는 건 개인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이 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찰스 다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논증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네. 어쨌든 과학적인 논증으로 네. 인종 우월론을 극복하는 과정이 팩트를 들이대고 네. 또 과학으로서 그걸 입증을 함으로써 네. 그 업적을 이뤄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네.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 총균세를 저술하기 전에 네. 파푸아 뉴기니라고 네. 합니까? 네. 네. 자, 발음이 잘 지금 어려운데 네. 파푸아 뉴기니에서 네. 한 10몇 년? 네, 그렇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체제하시면서 네. 그 책을 저술하셨다라는 걸 또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 아프리카인들은 왜 발전을 못하지?에 예. 대한 의문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 뉴기니에서 살면서 그 뉴기니에 있던 어떤 현지인 그 네이티브라고 할까요? 예. 현지인이 근데 왜 우리는 발전을 못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왜 우리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상자랑 네. 당신들 나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상자의 그 양수가 이렇게 다르냐?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일단 뉴기니에 살았던 이유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되게 많은 과학의 학문을 건드린 사람이라서 그죠? 사실 조류 생태 학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단순히 저는 사회학 교수신 줄 알았는데 네. 조류 생태학자이시기도 하군요.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워낙 많은 걸 하셔서 어떤 학자다라고 나누기는 좀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조류 생태 학자라서 그 뉴기니는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그 조류의 어떤 원시적인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10년 정도를 기거하셨던 거고. 예. 전 방금 갈라파고스를 생각하다가 네. 하긴 종류가 많으려면 땅이 넓어야 되니까 네, 파푸아 뉴기니로 가셨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뭐 거기 간 그 기준은 이제 다이아몬드 선생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예. 왜 갈라파고스를 안 갔어라고 묻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기 제가 때문에. 봤을 때 다윈 선생이 이미 거기라면 갔다 왔기 때문에 너 다윈 따라했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그걸 있겠네요. 피하기 위해서 네. 또 뉴기니 얼마나 또 좋습니까? 또 그쵸. 땅도 넓고 예. 따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총균세는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들에게 던지는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이 이 유발 하랄이라는 선생이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유발 하랄이는 원래 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예. 그 역사학을 전공하시고 또 주 전공은 중세 유럽사를 공부하는 분인데. 예. 지금 또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지금 네, 재직 그렇죠. 중이시라고 나와 있네요. 또 이제 이 총균세를 읽고 예. 하라리 선생이 약간 현자 타임이 온 거예요. 와, 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뭐지? 야, 책으로 현자 타임 오면 쉽지가 않네. 그쵸. 예. 나는 여태 평생을 역사를 공부하고 살았는데 예. 이 역사가 틀렸네. 와, 하고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라리 선생이 역사학자인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뭐 지질학,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을 다 공부해서 예. 책을 쓴 게 이 사피엔스인데,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과학자가 사회를 공부해서 역사를 공부해서 쓴 책이고요. 그렇죠. 이 사피엔스는 역사학자가 과학을 공부해서 쓴 책이에요. 야. 그래서 이 사피엔스의 뒤에 보면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역사와 현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 예. 직접이요? 네, 이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사피엔스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이게 총균세가 어떤 역사학계에 던지는 원투펀치라면 예. 이 사피엔스는 역사학계가 과학의 부름에 응한 책이다. 야. 이렇게 딱 포장을 해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뜩이나 그 유발 하라리 이 선생이 네, 또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의 총균세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네, 네, 또 그것과 여러 가지 연관을 통해서 이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저서하게 됐고 네, 또 그 이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이 여기에 또 극찬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응답이 됐네요. 그렇죠. 펀치를 날리고 이제 거기에 응수를 네. 응수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거기에 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사실 응수라기보다는 약간 당신이 날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맞아. 저도 그 당신의 일깨움에 응하겠습니다. 예.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두 분의 나름의 이 책을 통해서 맺어진 뭐 브로맨스 정말 네. 참 멋있는 것 두 같습니다. 분이 이제 되게 이 책을 주고받음으로써 되게 친한 사이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제라드 다이아몬드 선생이나 네. 유발 하라리 선생 같은 분이 저 나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예.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월해서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백인들이 발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장도 백인이 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거고요. 사실은 백인은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은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해야지 조금 납득이 가는 그런 주장인데 우리들 우월하지 않아라고 하는 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아닌 백인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 문과에서 이과 공부한다 그러면은 예. 너 시간이 남아 도니? 약간 이런. 이번 설에 예.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중학교 3학년인 제 사촌 동생이 예. 제가 궁금해서 너 때 문이과 통합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 제 사촌 동생 때부터는 통합이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문과 학생들도 이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과 학생들도 무조건 문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 공부할 것도 그 해당 과목 공부만 해도 엄청 예.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은 총균세의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총기세 쓰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둘 다 놓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그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이 둘 다 대부분은 둘 다 놓치겠지만 예. 너무 슬프다. 이 토인비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예. 항상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문이과 공부를 같이 하는 창조적 소수자들이 총교세 같은 책을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예. 아주 좀 약간 씁쓸함이 나오면서. 예.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1화가 다른 책도 아니고 사피엔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신은 인생 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원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제 인생 책이었거든요. 그 코스모스 그 책도 엄청 두꺼운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도 되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800쪽, 1000쪽 됐던 것 같은데. 네, 800쪽인가요?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코스모스가 되게 이 천문학이랑 물리학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또 과학을 잘 모르는 과알못이거든요. 과알못. 네, 과알못인데 예. 되게 그 좋은 책들을 보면 전공 혹은 그 교양서 혹은 지식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학의 향기가 나요. 문학의 느낌이 나는데 이 문학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설명의 뭐 시적 수사라던가 그런 게 많다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읽다 보면은 문학을 읽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읽었고 또 그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 느낌이 들었고 다 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천문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아서 인생 책을 꼽자면 저는 코스모스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총균세랑 사피엔스를 다 읽어봤는데 예. 사실 뭐 하라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총균세를 읽고 되게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이 논증이 되게 일관되게 잘 해놨네 정도지 뭐 큰 울림을 얻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고요. 사피엔스는 진짜 그 읽는 시간보다 감동에 젖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저는 되게 감동 받았고 잘 읽었고 그래서 코스모스를 밀어낸 제 인생 책이 됐거든요. 사피엔스가. 야, 매 순간 그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감탄하게 될 책이면은 진짜. 정말 호기심이 가긴 하네요. 그쵸. 정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이 예. 책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발췌를 하려면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을 서평을 쓰려면 예. 600쪽짜리 분량의 서평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예. 다 이게 발췌를 해버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서평을 쓰면서 이런 책은 진짜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책으로의 도피 이거 하시면서 네. 대본을 저희가 사실 대본이 쪽대본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못해온 이유는 사실 이 사피엔스가 굉장히 요약하기가 어려운 책이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게 각본 없는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얘기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호응 뭐 아니면은 간단한 질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마보님이 이렇게 하는 대화나 이 얘기 속에서는 굉장히 사피엔스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굉장히 600쪽이니까 너무 이거 부담감스럽다. 너무 좀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열변을 이렇게 토하고 계실 수 있을 정도면은 정말 한번 흥미있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예. 제가 오늘이 2월 11일인데요. 예. 시간이 벌써. 그렇죠. 진짜 그 2018년에 제가 여기서 그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12월의 시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 시를 읽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나 지나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슬프네요. 네. 나이가 이렇게 빨리 든다는 게 어른들 말씀이 지금부터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베일리 의대의 이글먼이라는 뇌과학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딴 데로 또 세지만 뭐 얼마든지 저희는 그렇죠, 세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리크하는 방송이니까 저희 방송은 이제 그 뚝 항아리에 밑 빠진 방송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밑 빠진 그것만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해도 될 정도로
잘 세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냥 얘들 또 이러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또 같고요. 새도 또 곱게 셉니다. 네네네. 굉장히 또 얘기하는 내용들 자체가 네.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는 내용도 또 귀 기울이면 재밌어요 아주. 야, 말씀 계속 그 이글먼 해주시고. 교수가 한 말이 예, 나이를 먹을수록 그 영화 저 영상에서 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프레임을 보는 게 점점 작아진대요. 뇌가. 예. 그래서 점점 생각해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하루는 되게 길었던 것 같고 또 1년 1년도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예.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하루가 되게 짧아지고 1년도 되게 짧아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우리 뇌가. 예.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예. 점점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에 대한 그 수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예? 아 지금 예. 지금 완벽한 플랜을 짰거든요. 아, 예,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위로의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예. 또 그게 우리 착각이 아니라 예.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현재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예. 네. 야, 이거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했으면 수습이 됐을 텐데 굳이 수습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태클을 완전 그 박지성 1안전 백태클 정도 마냥 묵직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뭐 유발 하라리 선생뿐만 아니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도 아마 저 마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으로 네. 아마 삶을 사셨고 실제로 그 저서 활동에 임하시지 않았나. 네. 아니, 저 같으면 좀 맨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파푸아뉴기니 그 밀림속 못 들어가지고 가죠. 못 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노력 때문에라도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은 본인의 저서에 야 이거는 과학이고 팩트니까 봐도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렇죠. 아마 그분의 논증을 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바쳐서 아마 또 다른 하기 밀림, 위해서는, 예.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동토에서 산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 사하라 사막 가장 가운데에서 살아야만 반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파워가 생기지 네, 않을까. 어떤 뭐 시료랄까요? 사료 뭐 그런 게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우리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내가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잘안 나는데 예, 원래 저희 방송이 딴 데로 새면서도 다시 원점을 잘 찾아가는데 예. 방금 약간 그 제가 이란저 백태클급에 이란저 백태클 한 대 맞고 나서 잠깐 잠들어 버렸어요. 잠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뭐 딴 길로 쳤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수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네. 자, 그럼 이제 저자 소개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다루고 싶긴 하지만 네. 자, 책이 오늘은 주인공이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마보님께서 오늘 사피엔스를 이렇게 정하셨는데 네. 사피엔스 책을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 그냥 무작정 책 넘기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목차를 네.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는 게 독자분들을 위해서라든지 네. 여러모로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목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대부분의 번역서가 그렇듯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번역서는 저자가 아직 살아있는 범주에 국한되는데 예. 저자가 아직 살아계신 책들은 대부분 한국의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요. 또 이제 이 책이 쓰여진 역사 연대표를 예. 제시하고 일부는 인지혁명으로 시작되는데 예. 이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 가상의 존재, 뭐 신이라던가요. 예. 그런 존재하지 않는 객관적 실체가 없는 가상의 존재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대를 인지혁명이라고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농업혁명인데요. 대충 설명드리자면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부 농업혁명의 일부가 역사상 최대의 사기거든요. 예. 그리고 3부는 인류의 통합, 어떤 것들이 인류를 통합시켰지에 대한 것이고 예. 4부는 과학혁명,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책을 설명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서문이나 각 부들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우리 마보님 컬렉션, 네. 우리 에키스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좋습니다. 먼저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기술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45년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은 정확히 똑같았다. 하지만 오늘날 남북한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건설한 것이다. 서론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 이 저자의 말에 네. 단순히 역사와 과학뿐만 아니고 네. 우리 민족의 아픔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참 많은 느낌을 주네요, 저한텐. 그 되게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어보면 이 특유의 어떤 문체도 그렇지만 감성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국 독자들에 대한 서문이니만큼 어떤 한국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서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희 씨가 생각했을 때 북한과 어떤 남한의 기술적인 혹은 과학적인 그 갭 차이가 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복잡한 전 이유라고 다양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굳이 얘기하면 네. 저는 체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체제의 차이. 어쨌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네. 한 사람이 지도하는 체제와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는 네.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나라는 후자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독재자도 나타났었고 네. 또 그 독재자를 물리치기 위한 그 시민들의 그 뜨거운 네.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열정들이 네. 국가를 매너리즘에 빠뜨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담금질을 하고 활력을 찾게 해준 거 아닐까? 네. 저는 그 동력의 차이가 남북한의 우리 유발 하라리 선생이 말하는 기술력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발 하라리 선생이 이 서문에서 그 두 국가 간의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떤 지역적인 고립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역적인 고립성이라는 거는 이제 지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고립성인 거죠. 그 고립성의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체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그럼 중국은 왜 발전을 많이 했지?를 생각해 보면 중국은 물론 지금은 점점 그 고립을 완화하는 추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고립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땅과 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는 뭐 내수시장만 따져도 그렇죠. 막 문 닫아놔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고 이 땅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제1차, 2차 아편 전쟁에서 진짜 죽도 못 쓰고 패배했지 않습니까? 박살이 났죠. 그냥. 완전 개박살이 났고 청일 전쟁에서도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 고립성이라는 게 그 내부의 어떤 결속이라던가 그 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나? 그만큼 지구촌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이 서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아마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어떤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립을 택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 뭐 북한이라든지 뭐 예전의 중국을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와의 대화를 부분적으로 다듬으로써 다듬과 동시에 자신들이 어떤 지켜야 될 가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간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갈림길들 훨씬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혹은 기술적으로도 발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 나름의 갈림길 속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선택을 계속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장이
인지과학이었죠. 인지혁명. 인지혁명이었는데 네, 인지혁명에 대해서 이 인지혁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의사소통이 딱 현생 인류에 도래한 그 시기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이게 일어났지? 왜 이제 이 인지혁명이란 게 일어났지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대요. 예.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인지혁명이 도래했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요. 그 인지혁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전 상황과 그 후의 상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발 하라리가 이 사피엔스 책에서 진단하는 네. 인지혁명의 가장 큰 전후 차이는 어떤 거라고 설명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언어가 인지혁명의 가장 큰 산물이거든요. 예. 언어가 발생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읽어 드릴 테지만 예. 그러니까 저기 사자가 있다라는 그냥 그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저기서 떨어진 어디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리고 추측. 네, 추측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 언어가 생김으로써 뒷담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쟤는 좀 저런 것 같아라고 실제로 저렇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니라 어떤 몸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쟤 저런 것 같은데라는 뒷담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종교고요. 예. 역사 뭐 이런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객관적 실체가 없는 것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뭐 또 다른 거라면 뭐 사랑, 그렇죠. 자유, 네. 뭐 평등, 뭐 그렇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네, 뭐 나중에는 그 푸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푸조는 과연 객관적 실체가 있는가? 사실 푸조도 이거는 어떠한 신화일 뿐이다. 예.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푸조가 자동차 회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면서 식량을 찾아서 사피엔스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피엔스들이 결속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뭐 매머드 같은 거대 종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건 사피엔스에서도 다른 얘기로 가는데요. 네. 이 최진석 교수라고 있어요. 네. 그 노자를 전공한 철학과 교수신데 네. 서강대에서 공부하시고 네. 그분의 저서를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읽은 적이 있었는데 노자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인류의 이런 발생 과정을 통해서 네. 인류가 왜 이렇게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상의 단어를 쓸 수 있게 됐느냐. 네. 거기서 그분은 불의 혁명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것이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네. 근데 아까 우리 마보님께서 얘기한 거와 우리 최진석 교수가 얘기한 거를 적절하게 제가 섞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인류가 불을 네. 발견이죠. 네. 불을 발견을 하고 불의 그 동물 네. 예를 들어서 토끼를 잡아서 토끼를 사냥해서 토끼를 먹었다든지 네. 아니면 노루를 먹었다든지 네.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을 통해서 요리한 이 동물을 네. 인간이 섭취함을 통해서 단백질이 공급이 됐고 그 단백질이 대부분 뇌로 가서 뇌가 사유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네. 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불의 혁명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 네. 최진석 선생은 거기서 이제 중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그게 뭐 미싱 링크가 될 수 있다면 뭐 가능하겠네요. 네. 예. 사실 이 책에서도 그 인간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라고 어떤 동물을 익혀서 먹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다. 이르면 80만 년 전쯤에 일부 인간 종은 가끔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약 3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불을 완전히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이제 인간은 빛과 온기에 믿을 만한 원천이자 배회하는 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졌다. 심지어 이후 얼마 뒤부터
인간은 자기 주변에 일부러 불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불을 조심스럽게 잘 지르면 통행이 불가능하던 잡목숲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최고의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불이 꺼지면 석기시대 사업가는 그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불탄 동물과 견과류, 덩이 줄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하라리 선생은 불이 그것의 원인이다라는 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불이 큰 영향을 줬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인지혁명의 부분에서 정말 네. 우리가 자칫 그냥 믿음으로써 퉁칠 수 있고 네. 혹은 그냥 인간의 그냥 상상력으로만 퉁칠 수 있는 거를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따로 이제 마보님께서 네. 사실 인지혁명이라는 곳에서 따로 또 한번 언급해주고 싶은 그 구절이 있으시다면. 네,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구절은 언어가 나오면서 언어 발생 전과 후의 차이를 조금 재밌게 설명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피엔스는 녹색 원숭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서로 구별되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점에서는 고래와 코끼리도 우리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앵무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벨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사이렌 울리는 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앵무새보다 나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목소리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특별할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소통할 수 있다. 녹색 원숭이도 동료들에게 조심해 사자야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현대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의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이어서 그녀는 정확한 위치와 그곳까지 가는 여러 길들까지 묘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두고 그녀의 무리는 강에 접근해서 사자를 쫓아버리고 들소를 사냥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 가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예. 그런 거죠. 우리 언어가 놀라운 것은 무수히 많은 양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당장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발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 선생이 말한 언어의 어떤 인간 언어의 이점이고요. 그럼 당대에 약간 우리가 지구상의 유일한 알파고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론 또한 우리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였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달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자나 들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무리 내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시로 변해가는 관계를 저장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모든 유인원은 이런 사회적 정보에 예리한 관심을 나타내지만 이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소문을 공유할 수단이 부족하다. 네안데르탈인과 원시 호모 사피엔스 역시 소문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 획득한 능력은 이들로 하여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었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사피엔스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 듣고 오셨습니다. 예, 굉장히 그냥 멍해지네요. 그냥. 그렇죠. 예. 이 책 자체가 책 내용 내내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뒷담화는 악의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발전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자나 물소뿐만 아니라 야 A가 B 싫어한다는데 띵또가 잠수 탔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했고, 이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으나 예.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점점 발전시켰고, 또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협력을 이루어내게 됐으며,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지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저도 어떤 연희님의 말에 공감하는 게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와 이렇다고? 와 충격적이야 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원래 연희님이 원래 이런 걸 읽으면 항상 코멘트를 하시는데 예.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뭘 하시는데 지금 약간 멍하신 표정이에요. 약간 이게 처음 딱 접할 때 네. 그 마보님께서 겪으셨을 법한 그 충격을 네. 확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악의적인 사실들도 있음을 인정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인류 발전 혹은 인류의 지구 정복, 네. 어쨌든 그 먹이 사슬 중에 최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네. 그런 과정을 듣는데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네. 정말로 내가 그때의 사피엔스였다면 네. 나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이 나오는데 네. 네. 그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역사가 사실은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공존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내용도 혹시 나옵니까? 네, 사피엔스에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보다 사피엔스가 여러 측면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예. 네안데르탈인은 자연스럽게 이제 퇴화하면서 없어졌고요. 그리고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네안데르탈인 이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생했고요. 예. 또 공생하다가 다만 네안데르탈인이 퇴화하고 없어진 것뿐이죠. 그럼 그렇게 책에도 적고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이 인지혁명 부분에서 이것을 전후를 나누는 것이 언어. 네. 그리고 언어는 단순히 어떤 대화 체계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 인간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네. 혹은 집단 행동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사를 모으고 그렇죠. 또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추측과 예측 네. 뿐만 아니고 뒷담화를 통해서 뒤로부터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공론화 시켜 나가는 네. 그런 다양한 과정 속에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네. 전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네, 아주 잘 이해하셨고, 예, 다행입니다. 또 아까 읽었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유연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돌고래의 언어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뭐 개미도 페로몬도 굉장히 그 페로몬 1mm인가요? 1g에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언어가 가지는 방금 지금 웃으신 것 같은데 약간 뺏기신 느낌인가 봐요. 어떤 거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그랬을 때 네.
자동차가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힘인지 아니면 뭐가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건지 아, 순간 상상을 해봤어요. 아, 네. 페로몬 1g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개미의 페로몬을 묻힐 수 있는 예, 예. 이게 두 바퀴 반을 묻힐 수 있다. 두 바퀴 반을 네. 붙일 수 있다. 네. 예, 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뒷담화 이론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뒷담화는 사실 어떤 작은 집단 내에서의 결속력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국가적인 측면이나 혹은 지구 전체의 측면,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가 어떤 식으로 인간을 결속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등장했다. 이전에 많은 동물과 인간 종이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믿어버릴 수 있다는 데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1개를 준다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허구는 위험한 오해를 부르거나 주의를 흐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요정이나 유니콘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버섯이나 사슴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호 정령에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 그럴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싸우거나 간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신화,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예, 또 듣고 오셨고요. 그 제가 좀 약간 집중을 좀 덜해서 그런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허구적인 어떤 산물, 네,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네. 또 뭐였습니까? 종교 말고 신화, 신화, 신, 종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입장에서는 네. 좀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겁니까? 좀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긍정 부정이 아니라 예, 그냥 인간을 결속하게 된 계기랄까요? 예, 그런 팩트만을 얘기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와 이거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래서 결속이 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재미난 점 중에 하나가 그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발 하라리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주의, 민족끼리의 어떤 결단, 집단력, 뭐 결속력 그런 것들도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고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인권, 자유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그렇지라고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재미난 점 하나가 유발 하라리는 그 푸조라는 회사 아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됐지만 프랑스의 네. 자동차 회사죠. 그렇죠. 그 푸조 SA가 공식 명칭인데 예, 유발 하라리는 어떤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푸조 SA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푸조 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곧 회사는 아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 차들이 폐차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고 해도 푸조 SA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정비공, 회계사,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합친다고 해서 곧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혹 재앙이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 전원이 사망하고 조립 라인과 중력 사무실이 모두 파괴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푸조에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회사인 것도 아니다.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회사 그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푸조 SA가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판사가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공장도 그대로 있고 노동자와 회계사, 경영자와 주주는 계속 살아있더라도 푸조 SA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푸조 SA는 물질 세계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예. 저는 사실 이 푸조 에세이에 대한 우리 마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푸조 에세이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 회사 이름을 제가 상상력을 통해서 네. 삼성으로 바꿔봤어요. 네. 근데 삼성으로 바꾸니까 확 와닿죠.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그 삼성의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뭐 이건희라던가 뭐 이재용이 예.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삼성이 없어지는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죠. 만약에 정말 큰 지진이 닥쳐서 삼성에 있는 조립 라인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예.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죽더라도 그것은 삼성이 없어지는 것인가를 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삼성 당신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해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삼성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 삼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협의가 만들어낸 집단적 상상의 어떤 산물인 예. 것이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또 이제 경제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재밌는 현상이 유발 하라리 선생이 말한 거하고 정말 연관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네. 되게 주식시장에 보면은 삼성의 이름을 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삼성 계열사 밑에 있는 굉장히 주요한 회사들은 네. 신생 기업이고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평가를 주식시장에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업 총수의 의향에 의해서든 아니면 실제 주주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삼성이라는 메이커 회사에서 만든 회사니까 네. 분명 큰 회사가 되겠군. 이래서 점점 높은 가격을 받게 되든. 네. 근데 그것이 정작 그 회사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없이. 그 회사에 영향을 주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평가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사람들,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연동이 잘 투영한다. 잘 투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그 추상적인 개념들은 일단 그 어떤 신화랄까요? 예, 전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죠? 어떤 정신, 시대 정신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돈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되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잖아요. 예, 그냥 그거는 뭐 우리 입 닦는 휴지랑 다를 게 없는데 그죠. 그냥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그 재화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돌보기로 황금같이 하라라는 그렇죠. 예, 네.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인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아마 언어가 없었더라면 네. 아무리 지폐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그렇죠. 지폐가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 네. 혹은 뭐 금전적인 가치로는 쓰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손짓발짓으로 어떻게 뭐 종이 건네면서 물건 내놔라고 하면 누가 물건을 주겠습니까? 그쵸. 언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또 사람들 간에 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유발 하라리 선생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건 정말로 타당한 얘기인
드립니다. 이제 다음 얘기는 이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유례 없는 그 어떤 응집력을 가진 인류가 예. 다른 생물체를 어떤 짓밟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예. 사피엔스의 정말 특이할 점은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렇게 지구의 중심인 것 마냥 살고 있는데 예. 과연 인간이 지구의 중심 맞나? 이런 의문도 제시하고요. 되게 음. 인간을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오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어떤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그 시대의 단층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년 전에의 그 지지를 대표하는 화석은 뭐 공룡이었다. 그죠. 몇 년 전에는 뭐 뭐였다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지금 현대 이 당대의 지지를 대표하는 그 동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닭이에요. 닭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체 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주라기 공원에 보면은 공룡이 다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하마처럼 빳빳한 어떤 표피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 공룡들은 사실 털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공룡이랑 옛날에 보면은 그 공룡 이렇게 네 발로 다녔는데 예. 점점점 진화할수록 공룡 이렇게 발을 이렇게 앞으로 들고 사마귀처럼 들고 두 발로 다녀요. 예. 근데 그게 닭이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어. 그래서 지금 현대의 이 지지를 대표하는 게 닭이래요. 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인류가 다 멸망한다고 했을 때, 지구상 모든 동물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예. 외계인이 와서 여기에 누가 살았지 이러고 봤을 때 닭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체는 어디냐? 없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더더욱 약간 우매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시각을 하라리는 제시하고요. 하긴 지금 인류가 지금 70억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류가 키우는 닭은 또 얼마겠어요? 그렇죠. 훨씬 많겠죠. 당장 한 양계장만 털어도 네. 한 1,000마리 넘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피엔스가 다른 종들을 배격시켰던 파트를 한번 이제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 장이 이제 인지혁명의 마지막 네, 그렇죠. 소개로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피엔스의 미 대륙 정착은 평화롭지 않았다. 사피엔스가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들의 흔적이 길게 남았다. 14,000년 전 미 대륙의 동물군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다.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의 초원과 미국 서부로 남아있을 때 마주친 동물들 중에는 매머드, 마스토돈, 곰 크기의 설치류, 말과 낙타떼, 대형 사자, 오늘날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대형 동물 수십 종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시무시한 검치 고양이, 무게가 8톤이고 키가 6m에 이르는 거대한 땅나무 늘보도 있었다. 남미에는 이보다 더욱 이국적이고 기묘한 대형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살고 있었다. 미 대륙은 진화의 거대한 실험실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들이 진화하고 번성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피엔스가 도착한 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 유일무이한 종 대부분 사라졌다. 오늘날의 추정에 따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북미에서 대형 동물 47속 중 34속이 사라졌다. 남미에선 60속 중 50속이 사라졌다. 3천만 년 넘게 번성하던 검치 고양이도 멸종했고 대형 땅나무늘보, 대형 사자, 미국 토종의 말과 낙타, 대형 설치류와 매머드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보다 작은 포유동물, 파충류, 조류 수천 종을 포함해 곤충과 기생충까지도 멸종했다. 매머드가 사라지면서 매머드에게 기생하던 모든 진드기 종도 함께 없어졌던 것이다. 예,
것 같습니다. 또 띵하죠. 띵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동물뿐만이 아니라 예. 식물종 대부분도 멸종했거든요. 예. 근데 식물들은 대부분 멸종한 이유는 이 농업혁명이 도래하면서부터인데, 그러니까 밀이나 쌀 농사를 하면서 이게 그 지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텐데, 그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식물만 심게 되면 예. 그 토양이 자체가 그 식물 종에 맞게 점점점 변화해요. 그러니까 밀이라는 어떤 작물에 맞게 변화한 토양에서는 예. 다른 여러 가지 종들이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갔고, 예. 매머드와 같은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에게 뭐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할지 모르겠으나 예. 사실 그것보다 가축들을 우리가 키우고 우리 안에서 굴리는 것이 어떤 생산량도 훨씬 많고 그렇죠. 우리에게 위협도 훨씬 덜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검치, 고양이, 뭐 땅나무늘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죽여버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점점 인류는 인간에게 맞게 인지혁명과 함께 인간이 응집력을 가지면서, 예. 이 응집력의 근원은 언어고요. 응집력을 가지면서 집단의 힘을 가지게 되고, 예. 옛날에 뭐 다굴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들을 배격시키면서 인간이 점점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 일장 인지혁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제 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인지혁명의 다음 단계인 네, 농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농업혁명에서 이 사피엔스에서 다루는 것 중에 이 밀, 네. 그러니까 인간이 키우는 작물이 굉장히 큰 화두로 나온다면서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짧게 해주시죠. 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한 1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우리는 보통 농업혁명 하면은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먹기 풍족해지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는데, 그죠. 실제로는 어떤 그 수렵 채집인에 비해서 뭐 해 뜨고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뭐 곡식을 키워야 되고 가축을 길러야 되는 좀 척박한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한다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정착을 한다라는 뜻이고, 예. 또 영구 정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었는데요.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은 또 필연적으로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예. 것인데, 오히려 이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를 곪게 되고, 또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었지만 예. 한 개인이 누리는 어떤 식량적인 풍족함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렵 채집인으로 돌아가고자 한들 이미 내 밑에 딸린 자식이 너무 많아졌고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뭐랄까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워졌다고?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농업혁명은 최대의 사기다 예.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책 저술 방향을 보자면, 예. 그러니까 지식은 그 생산자 역할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그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뭐 밝히는 연구원이라던가. 그죠. 근데 유발 하라리의 이 사피엔스는 하나도 생산된 게 없어요. 예. 이미 생산된 것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책은 정말 잘 조립한 책들이거나 예. 혹은 정말 엄청난 걸 생산해낸 것들. 그죠. 근데 더 이상 생산해낼 것들은 많겠지만 저는 이 조립 과정이 엄청 유의미하다고 봐요. 예. 이 조립은 되게 여러 가지 형태, 뭐 사피엔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 역사의 역사 이런 책들처럼 르포 형태로 여러 가지 책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예. 읽고 자기가 조립해서 난 이거 이렇게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요새 보면 그런 책들이 뜨는 것 같아요. 조립을 잘 하는 책들.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뇌피셜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기도 했습니다만, 네. 100만 년에서 그 7만 년 사이에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하고 예, 그 이후에 농경 사회로 전입했던 이제
나아갔던 것처럼 네. 대학 사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접하게 된 게 중세 시대로 따지자면 유럽에선 1000년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이제 100년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학사 논문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점점 앞으로는 표절 시비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네. 거고 점점 소재가 찾기가 어려워지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 논문 쓰지 말고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되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네. 약간 점점 그런 포화 이론을 제가 이제 약간 주장하고 싶은데 네, 맞는 소리 같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 네. 것 같고 아무튼 점점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지금 녹음이 벌써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한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3시간이 됐는데 어. 근데 오늘 아무래도 이 유발 하라리의 이 사피엔스를 다 다루기에는 네. 이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총체적으로 읽고 네. 우리 마보님께서 느끼신 어떤 결론 뭐 결론이나 느낀 점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하게. 예. 그 본인 코너에서는 항상 한 줄평 해달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이제 한 줄평 그 한 줄평이 넘어서 상세한 걸 허락해 주시는 거네요. 이거는 어쨌든 마보님의 그렇죠. 코너이기 때문에 사실 마보님께서 지금 다 재량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재량권 얻으니까 어깨가 디귿자 되네요. 예. 그리고 뭐 결론뿐만 아니고 느낀 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농업혁명을 다루는 중간쯤에 끝났는데 네. 뭐 그거와 두루두루 해서 네. 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고 나서 저는 되게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자들이 이걸 읽고 나서 자기가 한 단계 발전했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는 되게 어리석음의 역사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간은 되게 어리석구나.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호모 더모스입니까? 더모스 괜찮은 것 같아요. 더모스. 그리고 이제 그 한 국가와 국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류사를 총괄하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과학혁명 나가면은 뭐 사이보그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 인공지능 이 감정을 가지게 돼서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게 논리가 이거더라고요. 그 날은 오려면 너무 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말은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17세기에 한 18세기에 가서 석유 이거 너무 많이 쓰면은 오존 다 부서지고 지구가 안 좋아질 텐데요. 생태계 파괴될 텐데요. 했을 때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이 그거는 오려면 멀었어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논리 이게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고 배려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권리라기보다 의무죠. 의무가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 발전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서울에서 원래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명절에 한 7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시간 반이면 간단 말이에요. KTX 타면. 그죠. 근데 그러면은 5시간 반만큼의 우리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좀 넉넉해졌나요? 그리고 원래 그 뭐 로마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뭐 까마귀에 이렇게 종이 말아서 뭐 서신 보내고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걸렸잖아요. 지금은 그냥 메일 한번 탁 써버리면 몇 초 만에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며칠 동안에 잉여 시간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더 좀 넉넉해졌나요? 저는 오히려 더 핍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거속시해서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단축되고 그러면은 거리도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좀 삶이 넉넉해진다고 이론상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그죠. 저는 이게 어떤 속력이나 빠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남해에 가면은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서핑보드는 그냥 바다에 누워서 파도를 기다리고 그런 건데 막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그냥 가만히 바다에 그 보트에 누워서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넉넉하고 삶에서 여유를 갖는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면은 속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우리가 너무 오답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요? 좀 진단은 옳을지 모르겠으나 예. 우리가 핍박하다라는 진단, 처방이 잘못된 거죠. 음. 이건 빠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 처방이. 그러면 그 이제 이것이 사실 마보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느꼈던 하나의 감정이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책을 어쨌든 다 읽으셨으니까 네. 유발 하라리 저자가 이 사피엔스의 이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마지막 어떤 혁명입니까? 과학혁명이죠. 과학혁명이죠. 네. 이것을 거치면서 이 유발 하라리가 내는 결론은 어떤 건가요?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먼저 주의해 주시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나가 주시면 돼요. 예, 아무튼 말씀해 주신다면. 유발 하라리가 내린 결론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야 우리 이러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러다가 X 돼. 아 진짜. 우리 이러다가 지읒 돼. 그렇지. 얘들아 생각 좀 해. 예, 이게 제가 내린 결론. 아. 그래서 야 우리 진짜 우리 여기에서 와서 우리 지금 이까지 왔거든. 지금 멈추자. 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예. 가 제가 생각하는 유발 하라리의 결론인 것 같아요. 여기에 연장선상이 이제 호모데우스죠. 야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임마가 호모데우스인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우리 다음 화에 대해서 미리 좀 네, 다음 화를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마보님과 함께 이 사피엔스를 다루면서 네. 솔직히 청취자분들의 입장과 사실 저의 속마음의 아주 일부분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아니 그래서 너희 같은 이 대학생들이 이 책 가지고 막 현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지금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돼? 너희들 지금 배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결론 없는 이런 대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제 스스로도 속안으로 조금 그 생각을 하지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싶냐면 네. 아까 우리 이 책에 나온 한 예가 정말로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아메리카에서 60여 종 중에 네. 50여 종이 멸종했다 그랬습니까? 네, 그 속이랑 종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60여 속 중에 60여 속. 47속. 네. 예, 60여 속 중에 50여 속 가까운 예. 종이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 50속을 사라지게 만든 주역은 역설적으로 인간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들은 아까 마보님께서 정말 잘 얘기해 주셨듯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둘씩 잡아먹다 보니 어느 순간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리게 된 환경을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이 상황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먹고 살고 있는 삶하고는 큰 연관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먹고 살기 바쁩니다. 당장 마보님은 내일 모레 뭐 아르바이트를 뛰러 나가셔야 되고 저도 당장 하루 이틀 어떻게 뭐 대학 생활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평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루 이틀 어떻게 내 생계를 유지할지만 고민하다가 정말 인류가 석유를 무차별적으로 뽑아내고 남아메리카에 가서 그 수많은 속들을 없앴던 것처럼 환경에 자기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민을 던져주는 시발점이 오늘 마보님께서 정말 잘 소개해 주셨던 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오늘 청취자분들이 느끼셨기에는 이 둘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한쪽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반응해서 다른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때문에 자칫 굉장히 호흡이 길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우리 마보님께서 비록 오늘 완벽하게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소개하려면 10시간 녹음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간단하게 대학생이 추천하는 어떤 책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기 스스로를 머리 박고 그렇게만 사는 건
지금 우리한테는 뭐 충분한 먹거리를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앞으로 나아갈 뒤에 살아갈 또 다른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간 진짜 X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보님과 네. 그리고 이 마보님에게 깊은 영감을 준 유발 하라리 선생 네. 그리고 유발 하라리 선생에게 깊은 영감을 준 제레미 다이아몬드 네, 그렇죠. 예, 이 세 분이 전달해주는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혹은 철학 공부라던가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근데 이게 나한테 뭐가 좋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항상 인간은 효용성을 따지기 그쵸. 마련이죠. 근데 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되게 필요 없을지 몰라요. 효용성 없을지도 모르고 예, 아마 평생 동안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치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에서 얻을지 모르고요. 어떻게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제 경우를 따지자면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저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배우거든요. 어떤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가치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배가 될지 모른다. 하나의 예. 매개가 될지 모르고 예, 내 인생을 비추어줄 거울의 하나의 단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귀납적으로 쌓아가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얻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치관이라던가 마인드라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말은 막연하게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막연하게라도.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라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거거든요. 예, 막연한 거 인정할게. 근데 이거라도 안 쌓으면 아무것도 못 찾아.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라는 분들한테 그냥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종의 지금 향 피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네. 저는 이 사피엔스에 대해서 우리 마보님과 유발 하라리 선생에게 굉장히 찬양의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획한 네. 이 책으로의 도피라는 코너가 사실 파일럿 코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몇 화를 더 녹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죠. 네. 저는 많이 녹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마보님과 저 연희 사이의 어떤 책으로의 도피뿐만 아니고 삶에 찌든 사실 저도 대학생이지만 항상 돈 앞으로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마보님도 좀 나중에 근사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의 자신을 이렇게 그렇죠. 투자하고 있는 네. 사회 초년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책을 읽고 이렇게 책으로의 도피를 통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과 그리고 지적인 대화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사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죠. 이런 때라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술 먹을 땐 더더욱 안 하죠. 술 먹을 땐 먹자! 빵 뽑다! 이러는데 네. 그렇게만 사는 것이 물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만 맞죠.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책으로라도 우리가 도피해서 인간다운 삶 우리가 적어도 7만 년 전에 농경사회로 전이했던 인간의 삶과 100만 년 전 처음 이렇게 나타났던 인류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자질을 가지기 바라면서 네. 예, 오늘 뭐 이렇게 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예. 네. 책으로부터의 도피 1화는 사피엔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예. 2화는 아마도 유발 하라리 같은 Maybe. 작가의 예.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이야기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이제 예고편을 미리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호모데우스가 제가 마보님께 전해 듣기로는 사피엔스의 다음 시리즈로 나온 책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돌아가자라고 한 얘기가 사피엔스의 이야기였다 그러면 호모데우스는 야 이제 너희들이 지옥문을 넘어왔다. 이제 앞으로 지옥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여줄게. 네. 약간 이런 얘기라고 하니까 네. 다음 스토리도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감기 걸리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감기가 안 옮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음에는 콜록거리는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근데 또 제가 다시 옮고 이제 메비우스의 띠 예.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아, 네. 그래도 인류가 또 이 질병을 극복했던 것처럼 그렇죠. 또 한번 저한테 옮으면 아마 그만큼 맞아요. 인류 전체가 좀 이 감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해지지 그 않을까?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여담. 총균세에서 예. 균이 있잖아요. 균은 왜 있을까요? 균. 아, 이게 서양 사람들 흑사병으로 옮겨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백신이 생겼어요, 몸에. 예. 근데 남미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흑사병이 생기면서 내전이 일어나요. 예. 남미 사람들끼리. 예. 그래서 그 내전을 틈타서 유럽인들이 침공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예. 총과 균쇠. 그래서 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매는 먼저 맞은 사람이 항상 그렇죠. 유리하다. 항상 유리하죠. 아,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이렇게 또 하나. 예. 예. 저한테 제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매를 맞으시지 않을까. 감기라는 매를. 제발 잉카 제국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묻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구호는 하고 가야 되겠죠? 아, 예. 기억하십니까? 네. 예. 뱀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자연스럽게 아마 하실 거예요. 아, 예.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걱정과 고민을 뱀뱀뱀. 자, 다음에 또 봐요.